둘은 계속해서 술을 따랐다. 도저히 마시지 않고는 못 베길 그런 서글픔이 계속해서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민근은 아직도 형이 맡기고 간 통장만 생각해도 이가 부드덕 갈린다. 그 통장 처리하는 모습만을 보더라도 형은 정말 냉혈한에 가까웠다. 엄마가 형에게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그런 가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형수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조그만 것이라도 형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는 따뜻한 말 한마디일지도 모른다. 우리 나가요. 이제부터는 제가 살게요. 미연은 민근에게 민속 주전매라도 옮겨서 한 잔 더 하자고 했다. 민근 입장에서는 며칠 후면 멀리 떠나는 그녀를 위해서라도 마냥 거절할 수 없었다. 민속 주점에 도착했을 땐 그녀는 이미 정신없이 취해 있었다. 원령이라는 말은 이제부터 하기 없깁니다. 술맛 떨어지니까. 호호. 그럼요. 말 잘했습니다. 원영은 정말 술맛 떨어지는 녀석이죠. 하하. 이 경고. 방금 원령이란 말은 쓰지 않기로 분명히 약속했는데요. 아, 죄송, 나의 실수. 미연 누나의 소록도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건배! 건배. 그러다 둘은 어느 순간 아무런 대화 없이 술만 홀짝이기 시작했다. 원령이 그 자식 얼마나 잘 되었는지 내두고 볼 거야. 누나, 그 재수없는 사람 이름 안 꺼내기로 했잖아요. 그 자식한테 돌아가면 말해줘. 나중에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미연은 결국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덜썩였다. 민건으로서는 그녀에게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형에 대한 비난이었다. 시중진담이라는 말이 있듯 허리를 술의 힘을 빌려 용기를 내어 속에 있는 흉검을 틀어놓기도 한다. 방금 미연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누나 잘 가세요. 민근은 택시로 그녀의 집 앞까지 바르다 주었다. 그날 누나는 평소답지 않게 몹시도 취해버려 민근은 그녀와 헤어질 때까지 한참 동안 곤욕을 치렀다. 그때 민근은 사랑의 배신에 치를 떨었던 그녀가 빨리 상처를 입고 일어나 새로운 사랑을 찾길 간절히 바랐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멀어져 가던 그녀의 쓸쓸하면서도 축 처진 뒷모습에서 어쩌면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내리를 훑고 지나갔다. 이제는 그런 누나를 편안히 보내줘야 할 것 같아. 그녀에 대한 관심과 아쉬움은 자꾸만 삐걱거리는 형제 간의 우애 개선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엄마도 미연이 누나가 동경이 가지만 형제 간의 우애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버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민근은 사무실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오전 내내 많은 전화 상담과 찾아온 민원인을 처리하느라 바빴던 민근은 오후 4시가 지나자 약간은 한가해졌다. 오늘도 퇴근과 동시에 병원으로 달려갈 참이었다. 원영이 형 말대로 병원비 문제도 매듭지어야 했다. 사실 박봉으로 살아가는 자신에게 한 달에 들어가는 80만 원 정도의 입원비는 꽤 부담이 되었다. 형이 50%만 부담해줘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정말 둘밖에 되지 않는 형제간의 우애도 회복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민근은 입술을 꾹 다물고 원영 형과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계 회복을 위해 꾹 참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거듭 다짐을 했다. 퇴근 시간이 임박해 오자 민근은 서류를 정리하고 사무실을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후부터는 병원으로 엄마를 보러 가는 일이 어느새 자신에게 큰 즐거움과 의무감이 되어 있었다. 오늘도 야근을 할 모양인 종수 형이 퇴근을 하는 민근에게 다가와 빨리 병원으로 가보라며 격려를 해주었다. 너무나 가슴이 따뜻한 사람.
민근은 종수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푸근해지곤 한다. 하지만 얼른 보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병원에 도착한 민근은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는 엄마의 모습에 다시 절망한다. 치매는 정말 주변 사람을 황폐화시킨다더니 딱 맞은 말인 것 같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멀쩡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람도 몰라보며 이상한 행동 양식을 보이곤 한다고 했다. 민근은 아직 이런 환경에 덜 익숙한 탓에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마음 깊이 상처를 받곤 했다. 엄마, 민근이 엄마가 누워있는 병상 옆으로 가서 살며시 앉으며 말했다. 그 순간 엄마는 남 모르는 일을 대하듯 정말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휙 돌아 누웠다. 민근이 그런 엄마의 손을 살며시 잡고 토닥거려 주었다. 하지만 채 1분도 되지 않아 엄마는 손을 확 잡아 빼며 엉뚱하면서도 기묘한 표정으로 민근을 바라본다. 누구세요? 엄마, 정말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참 젊은 양반을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나야지. 이거야 원. 엄마, 기억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계세요. 두 사람 사이에 대화 없이 교감만이 전달되었다. 민근은 한참 동안 돌아 누워있는 엄마의 병상을 지켰다. 한숨 자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일어나 자신을 보듬어줄 엄마를 믿기 때문이었다. 언제 왔니? 병상 옆에서 자신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았던 민근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좀 전까지만 해도 자신마저 못 알아보던 어머니가 병상에 앉아서 지그시 민근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일어났네요. 그래 민근아. 거기서 쪼그려 앉아있지만 말고요. 이팔 좀 주물러 주련. 팔이 몹시도 아프구나. 그래요 엄마. 민근은 간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엄마에게 다가가 팔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어이구 시원하다. 역시 우리 아들 손은 약손이라니까. 엄마는 시원한지 정말 상쾌한 표정으로 탄성을 찔러댔다. 민근은 새삼 치매가 사람을 황폐화시키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을 느꼈다. 엄마가 금방 저러다가도 또 금세 표정을 바꿔 누구세요 하고 물어올 것만 같은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다. 형, 나 민근이. 그래. 민근이 병원비 문제로 형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형은 아직도 퇴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민근이 병원 비용 중 50% 선에서 제안했고 원영은 두말 없이 따르기로 했다. 병원 비용은 민근의 계좌로 붙이기로 했다. 원영은 그러면서 요즘 비상시국이라 상부에서 급히 처리할 일이 많이 하달되어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말을 푸념처럼 늘어놓았다. 전화를 끊고 나자 민근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형에 대해 그만큼만 관계를 유지해도 사실 큰 성과였다. 원영형이 연희 누나와 깨지고부터는 엄마는 물론 민근과도 사이가 급속도로 나빠졌던 게 사실이었다. 어느새 엄마도 코를 조금씩 골며 자고 있었다. 민근은 병실의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가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서글픔과 함께 고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민근은 엄마가 누워있는 병상 옆으로 다시 돌아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가끔씩 자신만의 생각을 적어두는 일기장이었다. 그래도 오늘은 기분이 참 좋다. 이전에는 자존심이 한창 상해 있을 땐 모든 짐을 혼자서만 지고 싶었었다. 하지만 원영 형과도 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모처럼 속에 있는 마음까지 털어놓았다. 그러면 형과도 어쩌면 친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형과의 우애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좀 더 참고 마음을 열어놓고 솔직하게 대화를 해야겠다. 형, 미안해. 앞으로 나도 노력할게. 2001년 10월 16일 민근의 일기장에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